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왜 오늘은 이렇게 톤 다운 되셨죠? 네, 밀양 사고도 있고 해서요. 예. 좀 덜 까불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아,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죠.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하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재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장들,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란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것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은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우선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또 약간 더 문제가 있긴 했다만요. 병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더라고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대처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 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맞습니다. 참사 예.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식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추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6월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범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 들이대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이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거는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그 점검단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 김성태가 그랬죠. 아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더군요.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예상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송호를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따르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저께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쇼통에만 현안이 돼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와가지고 무슨 거 먹고 정치 보고 뭐 그런 얘기 잠깐 넣으세요. 혼란자서 무슨 뭐 얘기 다 있어. 마시는가 지금요? 아니 발소리는 야당 대표를 마시는데 지금요? 네? 정치하러 왔어요.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길 왜 와? 저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삐처리 할까요? 속이 터져서 그래. 왜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송을 뒤치다거리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시기에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오늘 거예요?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좀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예. 놈들이죠. 그건 예.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예, 미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 나쁜 놈들이지. 아, 그 시원하다. 그 욕인가요?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아니, 욕도 아니죠 뭐. 그래도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에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 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가가지고 민망해요.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뭐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했죠, 예, 이거는.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금 뒤집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쫙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준표 무슨 6개를 건지면은 대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저 지방선거에서 6개를 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또 하나의 기대는 PK를 본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개헌을 저지하면, 그렇게 해서 6월이 끝나는 순간 바로 자기들 생각에는 일종의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목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집기에 들어서 연내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가려고 할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사실상 권력을 2015년도에 꿈꿨던 거잖아요. 2015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분열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돼서 주도하에 내각제를 개헌하면 그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묻히고, 그다음에 김기춘의 세상, 최순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했던 게 그 작품이잖아요. 우리 김종인 그분이 가세하면서.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나요? 그 바보 같은 그렇죠. 꿈, 한 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 고육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육책이 아니라 진실이죠. 아까 이제 앞서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발목 잡기, 야당 생트집, 이제 이것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 불비한 거고, 사고가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큰 참사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또는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만 되는 이 현실이 한 번쯤이라도 좀 협조해주고, 최소한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은 서로 간의 어떤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내봐야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야만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 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해요.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식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주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6월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본 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들이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이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거는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란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것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은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우선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또 약간 더 문제가 있긴 했다만요. 병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더라고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대처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점검단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 김성태가 그랬죠. 아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더군요.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예상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송호를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따르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저께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쇼통에만 해란이 돼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와가지고 무슨 도 먹고 정치 뭐 그런 얘기예요. 넣으세요. 네.
혼란 돼서 무슨 청구청사 얘기 다 있어. 마시는가 지금? 아니 소리를 야당 대표를 마시는데 지금요. 예? 정치하러 오세요. 정치하러 오세요. 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왜 오늘은 이렇게 톤 다운 되셨죠? 네, 밀양 사고도 있고 해서요. 예. 좀 덜 까불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아,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죠.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해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재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장들,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하는 사람이 여길 왜 와? 저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삐처리 할까요? 삐. 속이 터져서 그래. 왜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 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시기에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오늘 거예요?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좀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놈들이죠. 그건 네.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네, 미래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 나쁜 놈들이지. 아이고, 시원하다. 그 욕인가요?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아니, 욕도 아니죠 뭐. 그래도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에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 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 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 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했죠, 예, 이거는.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금 뒤집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쫙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준표 무슨 6개를 건지면은 대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겁니다.